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합격예법학원에서 상황 판단을 맡고 있는 김재형 강사라고 합니다. 한 30여 분 시간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좀 상황 판단에 대해서 말씀을 좀 길라잡이 될 수 있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말씀을 드린다면요. 그래서 앞에도 자료 나온 것 같은 뉴 스탠다드라는 말씀 드렸죠. 그래서 새로운 기준을 좀 말씀드리겠다는 말씀을 좀 글쎄요. 건방지게 보일지 모르겠으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이유는요. 제가 여기 상황 판단을 실험동에서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께서 아무래도 행시생들이 있어요. 제 생각에 2차 과목에 대한 중압감 내진 2차 공부에 대한 어떤 방향성에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성 시험에 대한 이해가 조금은 좀 부족하셨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컨대 암기형 공부하듯이 기출을 대한다든지 문제를 바라보면서 문제 해결과 문제 암기에 신경 쓰시다든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자꾸 점수가 안 나오시고 그랬던 것 같으세요. 더 나아가서 조금은 전략적이지 못한 방법을 취하신 것도 사실인 것 같고 그래서 그것이 아니란 말씀을 계속 말씀을 드려왔다가 올해는 본격적으로 좀 제가 여기 심동에서 좀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면 여러분 지속적으로 공부를 하더라도 이 적성 시험은요 잘 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암기처럼 시간을 투여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수험생께서 아마 자신이 열심히 했다는 것을 많이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공부가 처음이신 분도 있겠지만 이 동영상 보신 분께서 많은 수가 난 열심히 했어, 많이 했어 라고 하겠지만 과연 그것이 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는 바른 방법이었는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반드시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 하고 나서 강의 들어라. 나만 여러분께 좋은 방법 말씀드리겠다. 이런 취지는 아닙니다, 여러분. 다만 적성시험을 몇 년 동안 쭉 공부했던 여러분의 선배 정도 입장으로서 여러분께서 앞으로는 적성시험 제발 좀 이렇게 좀 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곧장 상황 판단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첫 번째 목차로는 한번 상황 판단이 어떤 애인지 한번 정리를 해보죠. 여러분 민주주의가 뭡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하면 답을 내시겠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그냥 무슨 소리인가 하신 분이 있고 두 번째 뭐죠? 민주주의를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라는 분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조그만 일에서도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설명 왔으니까 이 듣다 가면 되겠지가 아니고요. 민주주의가 뭐지? 짧은 순간 고민해 보시고 생각 쥐어짜 하시고 그게 아니면 여러분 정말 내년 여기 또 와 있으셔야 됩니다. 그게 싫으시다면 지금부터 뭐죠? 머리를 쥐어짜는 연습하세요. 이게 적성시험에서 제가 여러분께 제일 먼저 드리는 숙제입니다, 여러분. 적성시험은 정보를 누군가 주어줄 수 없습니다. 내 머리로 정보를 파악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평상시에 여러분께 수업 듣는 거 잘 보십시오. 22년 동안 수업은 그냥 암기식, 주입식 공부였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2차 과목도 그렇게 이루어지시죠? 그럼 그런 잔향이 적성시험에 남습니다. 저는요, 참고로 로스쿨에서 강의를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 로스쿨 쪽은 2차 과목이 없죠. 2차 과목이요. 거기 한마디로 적성시험만 돌립니다. 거기와 여기 수험생들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거긴 질문과 답하는 것을 상당히 즐겨하고 또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반면에 여기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그냥 강사는 해설을 하고 여러분 해설을 들으시죠. 하지만 이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반복된 실패를 경험하신 겁니다. 혼내드린 것이 아니고 다시 한번 깨달아 봅시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민주주의를 정의를 내려보라. 한번 어떻게 정의를 내려보시겠습니까? 민주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를 알려준 것은 그동안의 암기 수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을 나눠봅시죠. 민, 주, 주의 이런 식으로요. 민은 뭘까요? 국민이겠네요. 주는 뭘까요? 주권이겠네요. 주인은 뭘까요? 정치 이념이겠죠. 여러분께서 지금 하나의 정의를 내리신 겁니다. 그렇다면 로마자 1, 국민에 관한 정의에서 국민 쫙 설치하시고 두 번째, 주권에 대한 내용 쫙 쓰시고 세 번째, 정치 이념이 무엇인지 쓰신다면 A4 몇 장 거뜬히 쓸 수 있는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요. 민주주의가 뭔지를 그냥 알려드린다면 지식형 시험이지만 민주주의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 나눠서 보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건 적성형 공부된 겁니다. 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상황 판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까 민주주의란 말을 듣기 전과 달라졌을 것 같은데요. 상황 판단이 무엇인지를 물어본다면 제일 처음 해야 될 건 뭘까요? 맞습니다. 상황과 판단을 나눠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적성에 맞는 공부입니다. 하나의 문제를 통해서 그 문제의 해설을 듣는 것이 아니고요. 이 문제를 통해서 얻어낸 정신을 다른 문제 풀 때 쓰는 게 바로 적성에서 필요한 정신입니다. 민주주의와 상황 판단의 말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마치 암기시험에서는요. 동일한 판례가 동일한 학설을 매번 반복하지만
하지만 우리 시험에서는요, 같은 소재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같은 문제풀이의 정신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주주의 정의를 통해서도 우리가 뭘 파악할 수 있을까? 그렇구나. 민주주의를 나눠서야만 정리되는 것처럼 상황 판단도 나눠 정리되겠구나. 그렇다면 이제 뭐가 남았을까요? 상황이 뭔지, 판단이 문제가 남았을 겁니다. 계란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상황입니다. 상황 판단의 상황은요, 5개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언어입니다. 두 번째는요, 법조문입니다. 세 번째는요, 도표라고 정리해 드렸는데 이걸 자료라고 좀 바꿔드릴게요. 자료입니다. 네 번째는요, 규칙형입니다. 다섯 번째는 논리게임 문제입니다. 이 5가지가 여러분께서 상황 판단 문제에서 보시게 될 문제 5가지 유형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언, 법, 자, 규, 논 이렇게 정리하시죠. 이렇게 구분 카테고리를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사실 문제랑 싸우신 것이 아니고 예전 뭐죠? 5등분 정도의 덩어리 된 걸 싸우신 겁니다. 적을 한결 줄일 수가 있던 거죠. 이제 상황 판단이 처음이신 분께서는 한번 언법도 언법 제가 맨날 예전에 저희 도표로 했었기 때문에 헷갈렸네요. 언법 자 규논 따르신다면 넘기시면서 보십시오. 글이 많이 나온 문제입니다. 무슨 문제일까요? 언어 문제입니다. 보니까 법조문이 나옵니다. 무슨 문제일까요? 법조 문제죠. 보니까요, 줍니다. 제시문 내에서 똥글뱅이 무슨 말 주고 똥글뱅이 무슨 말 주고 있습니다. 뭘 주고 있죠? 지금요? 규칙 주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유형이죠? 규칙형이죠. 이렇게 넘기시면 문제들이 한결 뭐죠? 눈에 와닿으실 겁니다. 수험에서는요, 처음에 그 낯섦을 줄이는 건 상당히 중요한 일일 텐데 그런 작업들을 지금 5가지 카테고리가 여러분께 한번 드릴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뭘까요? 맞습니다. 언법자, 규논 이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나오는지가 중요하겠죠. 첫 번째 상황이라면요. 5가지 상황이요. 네 번째 뭘까요, 여러분? 다음 뭘까요? 판단입니다. 판단은요, 4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분석입니다. 두 번째는요, 적응입니다. 적용. 세 번째는요, 추론. 네 번째는요, 평가입니다. 앞서 따서 분석, 축, 평 정리할까요? 이렇게. 이 4가지가 바로 여러분의 지식이 아닌 사고를 묻는 4가지 패턴이 된 겁니다. 분석은 뭘까요? 맞습니다. 글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그렇죠? 일치하는 내용 찾아봐라 이런 겁니다. 두 번 적용은 뭘까요? 제시문 내에서 공식을 줍니다. 그동안의 암기 시험에서는 공식을 미리 알고 들었다면 이 시험에서는 제시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정리해서 정보를 파악해서 그걸 적용하는 것이 두 번째 문제겠죠. 세 번째는요, 추론입니다. 추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주어증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주어증을 통해서 새로운 걸 가져가는 것. 이게 추론형입니다. 네 번째는 평가입니다. 평가라는 것은 그래서 비판 대상이 무엇일지, 그래서 어떤 점이 잘 되고 잘못되었는지 강화시킬 수 있는 양화되는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 바로 4가지 유형입니다. 따라서 이 상황 판단 과목은요, 5가지의 문제 외형에, 그렇죠? 제시문 5개를요, 4가지의 정신에 따라서 묻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런데요. 그동안 여러분께서 기초를 공부하시거나 그동안에 이 실험장에서 이루어진 수업들 같은 경우요. 어디를 여러분 강조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였습니다. 여러분께서 봐셨던 책들 보시면 어디에 무슨 형, 무슨 형, 무슨 형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그 유형 10문제 풀면은 그 유형은 잘 풉니까?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그냥 뭐였을까요? 문제 유형을 눈에 담았을 뿐입니다. 물론 그런 과정도 충분히 초심자라면 중요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저것은 상황 판단을 전체 공부하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일부분입니다. 단순하게 이런 정도의 문제 유형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5가지 문제 유형보다 더 자세히 나눌 필요 없습니다. 왜? 시험장에서 갔다 오신 분 있으면 제 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문제 풀 때마다 이것은 무슨 형, 일치, 불일치형, 무슨 형, 무슨 형, 무슨 형을 떠올리시면서 문제 풀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험장에서 정말 막상 꿈이 되는 겁니다. 밀려오는 적들을 정신 때리는 게 수험생으로서 해야 될 자세였던 거지, 거기서 무슨 유형이구나. 그럼 그 무슨 유형에 맞게 머리를 또 바꿨을까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했던 공부가 바로 그런 식이었습니다. 어디요? 문제 유형에만 국한됐던. 하지만 전체 공부가 100이면 이 문제 유형을 공부한 것은 여러분께 투자 20, 30%는 안 됩니다.
30%밖에 안 되는 문제 안에서 그 분량만을 이렇게 해서 공부 전체 시간 중에서 한 20% 정도, 길어야 30% 정도, 이 정도 공부할 같은 거지. 이걸 가지고 매달 필요는 전혀 없었었는데 만일 문제 외형만 보시고 달려들으셨던 거죠. 여러분, 제가 새로운 스탠다드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는요, 어딜 강조할 거다? 이 네 가지를 강조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왔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께서 이런 말씀 종종 하지 않으셨습니까? 전 사고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럼 사고력에 해당되는 뭘까요? 분적 추평입니다. 본인은 이걸 고민하시면서 왜 공부는 이걸 하십니까, 여러분? 그럼 잘못된 방법 같다는 게 제 생각이었던 거죠. 특히 실무동 계신 분들께서 질문들을 보면 상당히 많은 수들이 이 생각들을, 이 사고력을 키울 공부보다는 거꾸로 문제 소수한 단어라든지 문제 풀이법이라든지 여기 선척하시더라고요. 근데 풀이법은 저 없이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책 해설집 보셔도 될 문제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기출이라든지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은 그 문제 풀이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문제를 통해서 앞으로 나올 것들에 대한 대비책입니다. 이거를 반드시 가져가셔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그냥 문제만 푸시고 그냥 외우는 형식으로 문제 해줘봤자 실제 시험장 가시면 어려울 수밖에 없죠. 미리 말씀드린다면 전 시험 2월 달에 이제 보통 학원에서 어떻게들 이제 마지막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라는 말씀들을 할 때 팁을 드리지 않습니까? 저는 제일 답답한 게 시험 앞둔 친구들에게 기출 문제를 보라는 그런 팁을 좀 답답히 여깁니다, 여러분. 물론 선생님마다 관점 다르시겠지만 시험 앞둔 기출 문제를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출 문제는요, 이제 1월 달에 헤어져야 될 그런 대상입니다. 그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기출 문제의 중요한 것은 정신인 거지 그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제를 보십시오. 마지막까지 보시다 칩시다. 내가 알았던 문제죠? 눈으로 풀리죠? 시험장 다음에 가보세요. 어떻게 느끼는지. 상대적 난이도가 상당히 크게 느껴집니다. 왜요? 소재 위주로 그걸 봤으니까요. 근데 제가 너무 답답하다고 제가 여기 열심히 하시는 선생님들이라든지 학생들을 뭐라 한 것이 아니고 적성시험 바뀌어야 되는데 실무동은 너무 외람됩니다만 예전에 사시했던 행시했던 그런 부류로서 공부를 한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는 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던 겁니다. 미리 말씀드린다면 여러분 모강은 늦습니다, 여러분. 모강 때 와서 배우실 것은 여러분께서 90분이라는 시간을 내 안에서 흐르게 하는 겁니다. 모강은요. 90분 동안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하지? 내가 어떻게 떨지 않고 이 90분을 활용할 수 있지? 내가 몇 개를 포기해야 될 텐데 문제를 다 풀고 거길 몇 개를 내가 어떻게 빠르게 표현할 수 있지? 얘를 배우는 과정이지 모강 때 와서는 배우는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께 준비를 하셔야만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보통 4월 달에 슬슬 8월 달에 기본 강의 한번 그다음 기출 문제 보다가 맞아 모강 때 죽어라. 점수 안 오릅니다, 여러분. 부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강 때 오셔도 괜찮고 안 괜찮습니다, 여러분. 다만 정말 공부를 하실 분이라면 지금 봄부터 달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적성시험 왜 좋냐면 한 번만 방법과 방향성을 가져놓으면 정말 혼자서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시면 상당히 많은 시간을 좀 더 걸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튼간에요. 그럼 네 가지가 사항은 기본적으로 보시고 문제 유형 같은 경우는 이게 중요하다 말씀드렸던 거죠. 그럼 얘를 통해서 뭐를 키워야 될까라는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보통 사고력 하시죠, 여러분? 사고력이요? 사고력은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바른 사고와 빠른 사고입니다. 이것들은 꽤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하시는 많은 질문들. 선생님, 제가 사고력이 많이 안 좋은가 봐요. 수업 때 종종 그런 말씀 드리는데 그렇게 말하시는 분 치고 정말 자기 사고력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드뭅니다, 여러분. 보통 맞습니다. 대화해보니까 그쪽 사고력이 안 좋으시네. 기분 별로 안 좋아하신다는 거죠. 왜 그럴까? 말로는 제 사고력이 이상해 하지만 그건 겸양의 소치였던 거고 보통은 문제가 이상하다 이런 거였던 거죠. 이렇게.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머리 긁적대지만 정말로 여러분 가슴 아프게 고민해봤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미리 말씀드린다면 적성시험에서 필요한 사고력은요. 그렇게 높은 수준의 사고력 아닙니다, 여러분.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바르게 정보를 이 언어가 주는 의미를 바르게 파악할 정도면 되는 게 바로 적성시험의 사고력입니다. 다만 연습은 필요하십니다. 저 강의실에 옆 강의실에요. 지금 A와 B가 있습니다. 몇 명 있습니까? 하나, 둘, 셋. 지금도 답하신 분이 안 하신 분 있겠죠. 답 안 하고 나서 나중에 시험 떨었다고 막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혼나셔야 되는 거야. 다시 한번요. 입을 여셔도 괜찮고 서로 답해 보십시오. 저기 A와 B가 있습니다. 몇 명 있어요? 하나, 둘, 셋. 둘 같죠? 근데 왜 물을까?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추론 능력이죠. 둘인데 왜 물었을까?
아니죠.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저 강의실은 A와 B만 있습니다. 저희 몇 명 있습니까? 하나, 둘, 셋. 이젠 둘이네. 다시 여쭤보죠. 저 강의실은 A와 B가 있습니다. 저 강의실은 몇 명이 있습니까? 하나, 둘, 셋. 맞습니다. 둘 이상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적성에서 필요한 바른 사고입니다. 주어진 말을 제대로 파악한 능력, 이게 필요한 거지 정말로 고차원적인 사고를 필요한 것은 아니란 말씀을 그래서 반드시 얻어가십시오. 따라서 이 바른 사고는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면요. 정보 습득력입니다. 얼마큼 정보를 바르게 판단하느냐, 받아들이느냐, 이것이 핵심입니다. 보통 형께서는 머리가 내가 이상합니다, 내 사고 이상합니다 하시죠? 대부분은 사고가 이상한 것이 아니고요. 어떤 게 오류가 있었을까? 정보를 잘못 파악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잘못 파악한 상태에서 얘기를 하니 서두에서 싸움밖에 안 나는 거죠. 왜? 넌 이해가 안 되고 난 이해가 되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대부분 말씀드리겠지만 이 바른 사고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IQ, 고차원적 사고? 아닙니다. 정말요. 중요한 것은 보다 바로 바른 정보 습득 영역이고 이걸 반드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 방에 A, B가 있습니다. 저 방에 A, B만 있습니다. 가지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보겠습니다. 저 방에 의사와 변호사가 있습니다. 몇 명 있습니까? 하나, 둘, 셋. 한 명 이상이죠. 이젠 달라졌죠. A와 B란 것은 객체가 둘이었다는 것을 방증하겠지만 한 사람이 변호사하면서 뭐 할 수 있습니까? 의사할 수 있으니까요. 이게 바로 정보를 제대로 먹는 겁니다. 알았죠, 여러분? 하지만요, 수업은요, 여기서 끝날 수 없습니다. 바른 사고만 끝날 수는 없죠. 정보를 어떻게 된다? 정보를 빠르게 처리해야 되는 겁니다. 이 정보 처리가 무슨 뜻이냐면 주어진 정보가 이제 있으니 정의 파악이 됐던 거죠. 예를요. 내가 표로 풀까? 아니면요. 명제 논리로 풀까? 아니면 수식을 쓸까? 내가 가장 이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는 방법 찾아내는 기술. 이것이 바로 뭐죠? 바로 정보 처리 기술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께서 뭘 배우실까? 바로 패턴을 배우십니다. 그 패턴은 단순히 이것들을 정리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 보통 합니다. 법조문에서 다만 나왔다. 하나, 둘, 셋. 그게 문제 밭입니다. 이렇게. 결론의 문제입니다. 한편, 또한, 다만 이 세 가지 뭘까요? 뒤에 나오는 문장이 선택지 하나의 정오를 판단하는 핵심적인 말입니다. 이런 사인들입니다. 도표 문제입니다. 도표는요. 보통 어디서부터 본다? 항상 제가 제일 큰 것부터 보란 말씀 시킵니다. 도표 제목과 함께요. 그러니까 이런 연습들 시키는 게 뭐냐면 그 문제마다의 독특한 패턴들이 있습니다. 소재는 다 다릅니다. 하지만 그 패턴들은 반복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패턴이 반복되시면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된 효과를 발생하신다? 이제 머리를 푼 게 아니고 손이 움직입니다. 이게 보통 제가 요구하는 바로 체화의 단계입니다. 문제를 보자마자 움직일 수 있도록요. 자, 여러분께서 지금 제가 드렸던 자료 있지 않습니까? 예, 자료 1페이지는 보시죠. 1페이지는 제 사진이 있어서 5페이지인가요? 네, 5페이지 봐보시죠. 5초 드립니다. 5페이지. 5, 넷, 셋, 둘, 하나. 저 좀 보시죠. 5초 동안 뭐 하셨습니까? 이겁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얼마큼 빠른 시간에 문제를 파악하고 얼마큼 빠른 시기에 담대하게 결정 내리는가. 이게 중요한 거지. 정말 큰 사고가 정말로 무슨 뭐 깊은 공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렸던 거죠. 5초 드렸을 때 누구는 봤고요. 누구는 안 봤습니다. 그럼 또 늦으신 거죠. 자,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보신 분들 중에서요. 5초 동안 뭘 봤습니까? 첫 문장입니까? 아니면요. 전체입니까? 나름의 질서가 있어야 되고 규칙이 있는 겁니다. 글을 볼 때는 항상 제가 이렇게 시킵니다. 항상 뭐죠? 문단부터 보라고요. 자, 다시 5초를 드리겠습니다. 5, 넷, 셋, 둘, 하나. 얘는 몇 문단입니까? 하나, 둘, 셋. 오케이. 4문단 정도로 볼 수 있겠죠. 왜 이런 연습 시켜드렸을까? 적성심에서는 한 문단이 하나의 정보를 주거든요. 보통 4문단이 나오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나오면 한 문단별로 선택지 하나를 담당하거든요. 그럼 이런 정보는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을까? 기역, 니은 푸는데 첫째와 두 번째 문단을 써먹었습니다. 그럼 디귿, 리을 풀 때는 어디 보시면 될까? 세 번째와 네 번째 보시면 되겠죠. 이게 체화되셔야지만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지만 님께서 시간을 많이 세이브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그동안의 암기시험과 적성시험은요, 패러다임이 달랐다는 말씀을 제가 항상 드립니다. 그동안의 암기시험 같은 경우는요, 암기를 떠나서 이렇게 볼게요. 어떤 문제가 됐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선 첫 번째 뭐죠? 접근을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뭐죠? 해결을 하죠. 이렇게요. 그동안의 암기시험에서 배제된 것은 뭐였을까요? 이겁니다. 접근법입니다. 암기시험에서 객관식하면서 이 문제가 어떤 유형일까 고민합니까? 그렇지 않죠. 무조건 가서 선택지 정오를 파악하는 것이 암경입니다. 반면 적성시험은 어디가 중요할까요? 이겁니다. 여러분. 얼마큼 빠르게 접근하는가, 얼마큼 이 문제의 세법을 파악하는가 것이 이 문제에 정말로 필요한 핵심이 되는 겁니다. 실제 시험 보신 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정말 모자랐던 것이 실력이었을까? 아니요. 시간이었을 겁니다. 문제를 끝나고 나면 그 문제 봤던 내가 왜 못 풀었을까? 당연히 촉박된 시간이 주었기 때문에 그 시간 변수가 나를 힘들게 했던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는 거기에 대한 연습을 좀 이렇게 하셔야겠죠. 따라서 제가 드리는 바른 사고, 빤 사고는 어디요? 이 판단 관련된 것들이고, 이 판단된 것들은 어디요? 바로 문제를 해결하는 접근법에 대해서 더욱더 이제 밀착하게 될 겁니다. 아까 제가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네, 이제 마지막으로 슬슬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제 커리와 함께 이제 강의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엄법, 자학, 규논이죠, 여러분. 전체가 몇 문제죠, 여러분? 40문제고요. 몇 분에 풀죠, 여러분? 90분에 푸는 문제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항상요. 그럼 90분이고 40문제입니다. 그럼 몇 분에 한 문제를 풀어야 될까요? 하나, 둘, 셋. 2분 몇 초 나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남자 키가 175면 세상에 175가 제일 많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180과 160, 170만 있다면 세상에 170가 한 명도 없게 된 겁니다. 이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쉬운 것과 어려운 것은 당연히 시간차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자꾸만 기계적으로 2분 여분에 푼다. 이러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왜? 40문제 중에 실질로 산업 판단은 35개만 풀면 합격권입니다. 그럼 40문제 다 풀 수도 필요도 없는 문제에 대해서 굳이 기계적으로 90을 40 나눠서 2분 여초 문제를 풀어야 된다? OMR 카드 시간 있으니까 또 빼야 된다? 왜 스스로에게 부담을 줍니까? 가뜩이나 심리적으로 힘든 수험생들에게. 시험장에서 그런 부담감은 정말 죄악일 수밖에 없습니다. 폐악입니다. 폐악.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따라서 뭐라는 거죠? 제대로 저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 40문제고 90분이죠. 대략 봤을 때 문제 유형 보신다면요. 언어형이 보통 13개. 예컨대 요것이 13개, 요것이 13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선생님 39개밖에 안 되는데 그 하나 정도는 왔다 갔다 합니다. 대략적으로 요 법자, 진원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입니다. 물론 난이도는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여기 각각 유형별로 다 나눕니다. 힘듭니다만 난이도는요. 언어라고 쉬운 게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언어라고 쉬운 게 아닙니다. 다만 뭐냐면 밑으로 갈수록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기본적인 시간이 늘어납니다. 왜요? 여긴 정리할 게 없습니다만 여긴 뭘까요? 정리할 게 내용이 들어가거든요. 따라서 시간 봤을 때는요. 이 정도의 문제였고요. 이 정도 문제를 몇 분에 푸느냐 봤을 때요. 요게 대략적 22분입니다. 그렇죠? 요게 28분 정도, 40분. 요 정도가 인전께서 각각의 문제별로 풀어야 될 시간이 되는 겁니다. 이쪽은 상당히 타이트하죠? 이쪽은요. 얘는 더 빡빡. 얘는 좀 여유가 있어 보이시죠? 하지만 논리의 규칙을 한 문제 3분에 풀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근데 제가 왜 40분밖에 안 줬을까요? 이 점수나 똑같이 2.5점입니다. 실제 시험 갔을 때 얘를 가지고 왜 5분, 6분을 걸면서 문제를 풀 필요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내가 여기서 먹을 만큼 먹으시고요. 나머지 시간 동안 잘 활용하셔서 여기 세이브한 시간만큼만 가서 문제를 푸시면 되는 겁니다. 왜? 여긴 기본적으로 4분, 5분, 어떤 건 거의 10분 이상 걸린 문제도 있습니다. 따라서 10분 이상 걸린 것들은 5개는 포기하시고요. 그건 빼야 되는 거죠. 전략적으로요. 나머지 문제 중에서 풀만 것들을 문제를 푸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께서 보시면 합격권이 보통은 이제 물론 다르시겠지만 우리 80 잡읍시다. 높은 점수입니다. 솔직히요. 왜요? 보통은 이제 여러분께서 전략적으로 언어에서 조금 점수를 좀 따시고 자료와 상황에서 좀 모자란 점수를 채우시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자료가 어려운 애는 상황이 좀 무난하고 상황이 어려우면 자료가 좀 어렵고요. 이렇게 들락날락 하는데요. 한 80 잡읍시다. 물론 75점 나와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언어에서 잘 하신다면요. 근데 여튼간에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몇 개다? 여기는요. 13개 중에 몇 개? 마이너스 2개. 마이너스 2개. 마이너스 몇 개? 마이너스 4개. 이 정도 된 겁니다. 이렇게. 이 정도가 여러분께서 잡으셔야 될 전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략적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셔야지만이 얘마다 내가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더 나아가서 내가 어디가 모자란지를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 문제만 푸시고 해설 방법 좀 봐주세요. 제가 잘 풀었는지. 여러분 해설 방법, 해결 방법 푼 거 보고 강사한테 와봤자 답은 똑같습니다. 잘하는데 좀 부족하네. 수업 들어. 그럼 수업 들으실 겁니까? 더 들으시면 날까요 과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알았죠? 자꾸만 학원이라든지 강사를 타인에게 자꾸만 책임을 주시면 안 됩니다. 어차피 이 공부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머리를 가지고요. 그러려면 여러분께서 전략적으로 그리고 제대로 알고 나서 공부하시는 것이 필요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입문 때는요. 그래서 정리해 보시면 대략적으로 필수 강의 5번 정도의 목표 이루어지죠. 보통 입문, 기본, 뭐 핵심 심화, 그다음에 전공 모의사, 그러니까 전반인 모의사 좋을 텐데요. 입문 때는 요걸 다룰 겁니다. 언법자, 균원, 이 5가지 문제가 어떤 건지 정해질 텐데 제 해설은 그렇습니다. 제 수업은요. 전 칠판을 많이 활용하지 않습니다. 지금 똑같이 자 제시은 바 하나 둘 셋 어딜 봤지? 이렇게 여러분께 자꾸 차화시키는 연습을 시켜드릴 겁니다. 왜요? 지금은 유형만 알고 정신 나중에 배운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 경험상 적성 시험 정도는 약 6개월 정도의 체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성인 기준으로요. 보통 고3 애들 같은 경우는요. 한 4달 정도도 가능합니다. 그 친구는 수험을 굉장히 전업을 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께서는 지금 P7만 하신 게 아니죠. 제가 봤을 때 대략 6개월 정도의 그 뭐랄까요. 그 교정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따라 보신다면 우선은 여러분께서 처음에는요. 요 언법자 균하면서 이때부터 제가 더 어떻게 드릴 거죠? 나중에 배울 때 정신들을 다 알려드릴 겁니다. 어디를 보세요. 어디를 봐라. 이 문제 같은 게 어디를 봐라. 이렇게요. 이런 입문강의 끝나고 두 번째가 제가 냈던 책인데요. 상황 판단에 필요한 37가지 정신들이라는 기술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요. 그냥 단순히 문제들을 나열한 것이 아니고요. 각각 문제를 풀 때 필요한 정신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어떤 문제는 어떻게 풀어라. 예컨대 논리게임에서 참고지 문제는 어디를 봐라. 어디를 먼저 물고 늘어져라. 자리배 같은 경우는 가장 덩치 큰 놈을 잡아라. 이런 공식들을 드릴 겁니다. 당연히 문제들은 당연히 뭐랄까 응용돼서 나오겠죠. 하지만 딱 보는 순간 이거 참고지 문제인데 김재현 그랬어. 참고지 문제 같은 게 무슨 찾으라고. 이렇게 찾아가시면 처음에 접근은 상당히 좀 수월하게 빼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해드릴 거고요. 그런 다음에 그 이후에는 기출문제 전체를 한 7회차 정도를 잡아서 기출문제 행실 정리해드릴 거고 그 다음 과정에서는 유사 국가시험이 있습니다. 거기서 정리해드릴 겁니다. 특히 제가 봤던 파트가 이 로스쿨에선 추리논술형 과목인데요. 우리 시험에서는요. 분적 출판에서 보신다면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쪽이 점점 적거든요. 근데 요즘 들어서 뭐냐면 이게 강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어려워진 겁니다. 여러분 올해 문제 사업 판단 중에서 규칙 문제 많이 났다 힘들어하셨죠? 그럼 규칙 문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규칙 문제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 필요한 게 뭐였을까? 그거 무슨 뜻이죠? 추론력이며 추론력이에요. 이 추론력 아까 말씀드렸죠? A와 B를 줬습니다. 하나 둘 셋. C가 뭐야? 새로운 게 뭐지? 이걸 끄집어낸 연습인데 이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정말 늘어났기 때문에. 근데 추리논술이랑 제가 했던 과목은 어디냐면 이것보다는 이걸 강화시키는 쪽입니다. 거기는 35개를 110분만 풉니다. 난이도가 상당히 좀 높죠, 거기는요. 근데 그것들에서 배웠던 정신들을 가져와 드릴 겁니다. 그래서 분적용이야, 분석과 적용이야, 제시문 잘 파악하면 되겠지만 여기서 아무래도 머리를 더 쓰셔야 될 거고요. 고득점을 하신다면 이쪽 파트를 좀 강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들을 좀 미리 좀 할 수 있도록 좀 도와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갈무리 또 정리하면요. 여러분께서 여기에 참 가벼운 마음으로는 앉지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괜히 얼굴이 익숙하신 분도 있는 것 같고 또 새롭게 오신 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여러분 이제 시작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설명회를 듣는 것도 좋으시겠지만 나름의 계획을 잡으시고 공부방법 잡으셔서 이제는 달리실 때가 좀 된 게 아닌가를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자꾸 말씀드렸지만 적성심에 대해서는 나름의 룰이 있습니다. 거기를 자꾸만 깨우쳐야 돼요. 뭐 자꾸 하다 보니까 좀 드린다면 이 적성시험은요. 단고나처럼 이 시험지 다 적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게 적성시험 이 시험 적는 게 아니고요. 거꾸로 뭐죠? 이 백지 하나 가지고 그 시험지만 있는 문제지만 있는 그것만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방법은 나중에 또 알려드릴게요. 수업 시간 되면요. 근데 그렇지 않고 2차 공부 정리하듯이 적성시험을 정리한다. 이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러시면 머리를 자꾸만 잘못된 방향을 가지고 사용하신 꼴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자세한 내용들은 시간이 그러니까요. 학원 홈페이지 질문 주시면 그 방법이라든지 이것들은 수업이라든지 질문 통해서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하시고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적성 시험은 단순하게 말씀드렸지만 해설만 들어서는 그리고는 그 단순히 문제를 그냥 뭐랄까요 외우는 식으로 답습한 식으로는 여러분 머리가 트이지 않는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오늘 제가 정리드렸지만 뭐 언법, 자균원, 분적 주판 나름의 공식과 나름의 뭘까요 정리 내용들 알려드렸죠, 여러분.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께서 전략적으로 수험을 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목소리를 높였던 거는 여러분을 제가 뭐 싫어하는 것도 아닌 거고 다만 조금은 좀 이 신동 지역에 적성 시험이라는 것을 어떻게 준비해두면 될지에 대해서 꼭 알려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랬다는 마음으로 그 진심으로 좀 알아두시고요. 혹시 공감되신다면 주위 분들에게도 적성 시험의 새로운 길을 좀 같이 한번 고민해보자 이렇게 한번 언급을 해보시고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보십시오.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에 또 강의를 통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